2075년경 달은 그들만의 가족과 전통, 경제를 지닌 자급자족하는 지구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달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전통을 통해 지구에 대해 알고 있지만 푸르게 빛나는 지구를 가볼 수 없는 매우 낯선 세계로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2081년 9월 3일 지구의 일식이 일어나기 직전에 시작됩니다. 우리들은 달의 남극에 있는 에이컨 정거장에서 우주 수송선의 착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해가 항상 지평선 근처에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산의 봉우리들에는 항상 해가 비치지만 계곡에는 햇빛이 도달하지 않습니다. 식민지 개척자들은 이 계곡들 속에서 오래전에 혜성이 달에 가져다준 얼음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달의 정착지들은 소행성과 다른 행성들로 출발하는 로켓에 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산소와 태양 전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실리콘, 그리고 핵융합 원자로에 쓰이는 헬륨3의 채굴 등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고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또한 달에는 정착지에 동력을 공급하고 지구로 에너지를 전송하는 거대한 태양 에너지 수집 농장들이 들어섰으며 관광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달의 약한 중력으로 인해 이곳 기지들은 화성이나 이웃 소행성들을 탐험하는 데 적합한 우주인들을 양성해냈습니다. 한 할아버지와 그의 손자들이 지구의 일식이 시작되는 것을 기다리면서 수송선의 착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구는 이 할아버지의 고향입니다. 그러나 달에서 태어난 손자들에게 지구는 단지 낯선 다른 세계일 뿐입니다. 이들은 공기와 비, 강, 그리고 생명체가 존재하는 그런 세계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뼈와 근육이 지구의 강한 중력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아름다운 지구를 바라볼 수 있을 뿐 결코 다가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착지 사람들은 우주선이 착륙하고 이륙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구를 바라보는 것을 즐깁니다. 지구가 완전히 둥글게 보일 때는 지구의 푸른빛이 달의 크레이터와 산 위에 비치면서 매우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합니다. 이런 밤이면 망원경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은 서로 모여서 이 멋진 광경을 즐깁니다. 이제 2주간이나 계속되는 달의 밤 시간 중 한밤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지구가 완전히 둥글게 보이는 시간입니다. 달에 의해 태양빛이 가려지고 지구의 빛으로 달이 완전히 덮이는 이 시간이 정착지 사람들에게는 밖으로 소풍을 나올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됩니다. 일식이 일어나는 동안의 둥근 지구는 매우 드물고 특별한 광경입니다. 할아버지, 지구의 일식이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매달마다 우리 달은 지구를 한 바퀴씩 돌고 있지. 달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우주를 가로질러 아주 긴 그림자를 들이운단다. 대부분의 달들에는 이 그림자가 지구의 위나 아래쪽에 있지만 오늘 밤에는 이 그림자가 지구에 닿게 될 거란다.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 있는 사람들은 태양을 가리는 달을 보게 되는 거지. 달에 있는 우리들은
대서양에서부터 아시아까지 지구를 가로질러 움직이는 우리 달의 그림자를 보게 될 거란다. 마리아, 새로운 망원경은 잘 작동하고 있니? 지구를 찾는 것이 쉽지. 그럼요, 할아버지. 이미 일식을 보기 위해 망원경을 지구에 맞춰 놓았어요. 너희들과 같이 이런 광경을 본다는 것이 정말 기쁘구나. 앞으로도 이런 멋진 일식을 함께 볼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마리아, 대서양을 확대해보렴. 내 생각에는 이제 우리 달의 그림자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있구나. 저 검은 점이 바로 달의 그림자란다. 저 그림자 속에 있는 사람들은 태양을 가로막고 있는 달을 볼 수 있을 거란다. 우와, 저기 우리 달의 그림자예요? 정말 크게 보여요. 할아버지, 여기 보세요. 달 그림자가 육지에 닿았어요. 정말 그렇구나. 지금 우리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는 곳은 프랑스라고 하는 아주 오래되고 흥미로운 나라란다. 사람들은 먼 옛날 빙하기 시절부터 그곳에 살았었지. 빙하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전 정말 얼음과 눈을 본 적이 없어요. 지구의 극지방에 있는 하약 만년설을 보았니? 자, 지금부터 만년 전의 모습을 상상해보자꾸나. 그 당시 지구 북반구의 만년설은 점점 커져서 유럽의 프랑스까지 내려왔어. 할아버지가 너희들 나이였을 땐 책을 읽었지.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를 이용해 다양한 기록들을 하고 책과 컴퓨터가 없었던 옛날 사람들은 특별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동굴에 벽화를 그렸단다. 우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달의 자원을 이용하는 것처럼 마지막 빙하기 시절 동안 유럽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지역의 자원에 의존했지. 이들은 얼음으로 덮여진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동물의 고기와 지방 그리고 털이 필요했단다. 코끼리보다 더 크고 털이 많은 거대한 동물의 모습을 상상해보렴. 이 동물의 이름은 털복숭이 메모드란다. 메모드의 고기와 털로 사람들은 추위를 견디고 살 수 있었단다. 이 동굴 그림은 거대한 털복숭이 메모드의 사냥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 털복숭이 메모드라고요? 메모드는 더 이상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 거대한 동물이란다. 이 동물을 덮고 있던 많은 털들이 바람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추위를 막아주었지. 얘들아, 얼음과 눈으로 덮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렴. 이곳 달도 밖은 아주 추워요. 다만 이곳엔 얼음이 없을 뿐이죠. 난 이 우주복이 메머드의 털보다 더 좋다고 봐요. 달에서 보는 둥근 지구는 지구에서 보는 보름달과 같단다. 이렇게 밖에서 지구의 푸른빛을 감상하는 것은 아주 멋진 일이야. 별들은 모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밝게 보이지. 비록 반짝이지는 않지만 말이야. 달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별이 반짝거리지 않는 거지요. 할아버지, 그림자가 정말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은 이탈리아를 향하고 있네요. 이탈리아는 부츠가 축구공 모양의 시실리 섬을 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얘들아, 시실리 섬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이 보이지? 저게 뭘까 생각해보렴. 달에는 저런 연기가 없는데요. 불이 난 것이 아닐까요?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저것은 불보다 더 크지. 그것은 화산이란다. 지금 에트나 화산이 연기를 내뿜고 있는 중이지. 연기가 나는 것을 보면서 크레이터에서 바위가 녹아서 분출되는 모습을 상상해보렴. 이 녹아있는 바위들이 땅 속에 있을 때는 마그마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땅 위에 올라오면 용암이 되어 흐르게 되지. 이 용암이 화산이라고 부르는 산을 만드는데 화산의 꼭대기에는 보통 칼데라나
크레이터라고 하는 웅덩이가 있단다. 어떤 종류의 화산은 폭발할 때까지 압력을 모았다가 폭발이 일어나면 산 전체가 없어지고 거대한 구멍만 남게 되기도 하지. 달의 크레이터들도 화산 때문에 생긴 건가요? 그렇지는 않단다. 달은 화산을 만들 수 있는 액체로 된 핵이 없단다. 소행성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바위들이 달에 충돌해서 지금의 크레이터들을 만든 거지. 달에서는 어디에서나 크레이터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지구 위에는 이곳과 같은 크레이터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자, 왜 그럴까? 소행성들은 지구에도 많이 떨어졌단다. 그런데 바람과 물, 폭발하는 화산이 오랜 세월에 걸쳐 이런 크레이터들을 메운 거지. 그리고 아주 작은 바위들은 지표면에 도달지도 못하고 지구 대기 속에서 다 타버리고 만단다. 만일 지구에 거대한 소행성이 충돌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6,500만 년 전에 지구를 방문한다고 상상해보자. 그때 지구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어. 풀도 더 많았고 온도도 더 높았지.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볼 수 없고 수많은 거대한 공룡들이 있었지. 그때 우주 밖에서 소행성 하나가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단다. 지구 대기를 통과한 소행성은 바다와 충돌했고 거대한 물줄기를 하늘로 분출시켰지. 소행성이 바다의 바닥에 닿았을 때 그 충격은 지구 전체를 뒤흔들었단다. 충돌로 인한 충격파로 공기가 뜨거워졌고 무더운 바람이 불면서 지구를 초토화시켰지. 그리고 나서 먼지와 물 그리고 재가 수개월 동안 햇빛을 가로막아서 식물들이 죽고 추운 겨울이 오게 됐단다. 결국 공룡들도 멸종해버리고 말았지. 마침내 먼지 구름이 걷혔고 포유류나 새와 같이 작고 적응력이 강한 생명체만이 살아남아서
지구를 회복시킬 수 있었단다. 우와, 공룡들이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림자가 지금 어디 있죠? 일식이 터키의 서쪽 지방에 있는 산맥을 지나고 있구나. 이제 곧 저 산맥을 지나 유프라테스 강을 지나 페르시아만 쪽으로 향할 게다. 마치 물이 강물을 따라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말이다. 할아버지, 달에는 강이 없잖아요. 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구의 일부분을 덮고 있는 하얀 구름들은 사실 공기 중에 떠있는 작은 물방울들이란다. 이 구름들은 지구 위를 떠다니는 부드러운 솜사탕같이 보이지. 그리고 이 구름들은 우리에게 물의 마법에 대해 알려준단다. 공기 중의 수증기는 지표면 근처의 열을 보호해서 지구가 온도를 유지하는 것을 돕는단다. 그리고 수증기가 모여서 물방울이 되면 햇빛을 반사해서 지구가 더워지는 걸 막기도 하지. 공기가 차가워지면 구름이 더 커지고 천둥 번개도 생기지. 구름과 구름 사이로 번개들이 지나다니면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게야. 강은 작은 물방울들로 가득한 구름에서부터 시작되지. 지구의 중력은 이들 물방울들을 땅으로 잡아당기는데 종종 번개와 비를 가진 거대한 폭풍우가 나타나기도 한단다. 그렇게 되면 곧바로 강은 빗물로 가득 차게 돼. 거센 물살과 함께 산을 벗어나서 강이 만든 계곡을 지나 바다로 가는 긴 여정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야. 드디어 그림자가 다시 바다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림자가 지나갔던 각각의 장소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지구가 그립지 않으세요? 조금은 생각나지. 그런데 나는 항상 나의 얘기를 간직하고 있을 것이고 지구는 언제나처럼 나의 창문 너머에서 이곳 정착지를 비추고 있을 거야. 그런데 중력이 약한 달에서 몇 년을 살았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지구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말이야. 고향은 가장 많은 기억을 갖고 있는 곳이란다. 그러니까 내 고향은 바로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이곳이지. 더군다나 나의 오래된 근육과 뼈를 잡아당기는 지구의 중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너희들과 함께 더 오래 살 수 있는 거란다. 할아버지, 공룡에 대해서 더 얘기해 주세요.